영어 강사가 하는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이 역사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한 역할을 작은나마 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역사가 정치에 의해서 오염된 정치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가 있습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1등급에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영예가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분은 대충 한 30여 분 가까이 됩니다. 그분 중에 오늘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윤봉길 의사를 윤봉길 의사께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하듯이 최고의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광복 이후로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윤봉길 의사를 폄훼하고 윤봉길 의사를 심지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외국 말고 일본 사람 말고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그런 부류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무리는 좌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좌파에도 그런 무리의 부류가 있었고 우파에도 그런 부류의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좌파 역사학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브루스 커밍스라는 외국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브루스 커밍스가 지은 한국사 책을 보면은 한국 현대사 책을 보면은 임시정부는 물론이고 김구주석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윤봉길 의사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윤봉길 의사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지만 과거 한때 국내 좌파들에게 있어서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는 그럼 과연 테러리스트일까요? 윤봉길 의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일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애국지사지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애국지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항일운동, 독립운동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윤봉길 의사는 분명히 상해 홍구에서 상해 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을 했고 전쟁을 도발을 했고 그 전성 기념식상에서 전범이었던 일본 대장과 일본 군국주의 수뇌부를 폭탄을 던져서 살해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과연 테러일까요? 전범을 총을 쏘아서 처단하는 것은 정당한 전쟁 행위고 폭탄을 터뜨려서 전범을 살해한 것은 테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러와 의혈활동,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애국단의 활동을 독립운동사에서는 테러 활동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요. 기술을 하지 않고 의혈 활동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의혈 활동과 테러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테러 활동은 민간인과 전범,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폭탄을 터뜨려서 살상하는 것이 테러 활동입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은 분명히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탄 투척이 아니었고요. 전범을 향해서 던진 폭탄 투척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 수뇌부 육군 대장 백천이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시라카와라고 하는데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을 살해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결코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독립운동사 의열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는 그 윤봉길 의사의 애국활동을 테러적 행위다.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 많은 좌파들이 그러한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에 보면은 그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에 의해서 척결된 희생당한 사람 명단에 일본 대장 시라카와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라카와뿐만이 아니고 일본 군부 수뇌부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봉길 의사가 시라카와 대장을 척살했다는 그 주장이 소위 말하는 국뽕일까요? 역사적인 팩트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인 백범 김구 선생의 주장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의도적으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에 의해 가지고 희생된 사람 명단에 일본 공사, 민간인인 일본 공사의 이름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일본 군부의 시라카와를 비롯한 장성들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열 활동과 테러적 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희생시켰느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켰느냐, 아니면은 민간인이 의열 활동의 대상이 아니고 적군,
적군 중에서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폭탄 투척이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봉길 의사의 어혈 활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큰 쾌거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우리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윤봉길 의사와 애국단의 어혈 활동을 왜곡시키고 폄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국내 좌파뿐만이 아니고 근래에 있어서 일본 국내 우파를 보수를 칭하면서도 윤봉길 의사나 애국단의 활동, 의열 활동을 테러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국내에 근래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통분해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왜곡이 앞으로 뿌리 뽑힐 때까지 영어 강사의 한국사 이야기, 역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